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흔히들 야당의 무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야당의 무대라 그러겠느냐? 그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청문회를 왜 하기 어렵다고 야당이 판단하겠느냐? 본질은 청문회를 하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자가 본질이 되어야죠. 이 청문회가 부신명탕이고 의례적인 통과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후보가 만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야당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자체로, 국민에게는 모욕이고 국회에게는 모독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지금 이 청문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우리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죠. 후보는 의혹 자판기, 비리 종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무슨 하자 엑스포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하자입니다. 1월 1일부터 18일까지 어제 밤 8시까지 이렇게 빽빽하게 저에 있는 104, 1년 번호 104. 이게 언론의 단독 기사입니다. 이해운 후보와 관련된 기사가 아니라 단독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가 104건입니다.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단독 기사가 104건이나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 이후가 버금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하자가 첫 번째 사유죠. 우리 언론에 우리 대국민들에게 야라는 그 한마디가 나올 때 그만뒀어야죠. 제가 그 숱한 보좌진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휴대폰에 의원 이름이 뜨면은 손이 발발 떨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열정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정도가 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이죠. 자료 제출을 하는데 다들 의원님들 지적하시면 이게 어젯밤 9시에 오면은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것도 겨우 18개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는 정의세를 냈다는 사실만 있지 무슨 돈으로 누구 돈으로 정의세를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후보가 절세 기술자인지 탈색 없어요. 세 번째는 말입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고소고발하겠다고 사과를 했다고 이거 풀리는 게 아니죠. 후보 이런 자세 보셨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고소고발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는 후보를 보셨습니까? 이런 적반하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회가. 장관 부적격 요소를 완벽하게 3박자를 갖춰버렸습니다. 이런 3종 세트를 그냥 갖췄어요. 의혹은 양과 질에서 전례가 없고 말이죠. 그거에 임하는 후보의 검증받을 자세는 알다시피 이렇게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파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파도 문제투성이다. 그래서 이런 후보에 방탄할 게 있지 이런 후보까지 방탄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선택지는 2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후보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 국민 실수하고 사퇴하는 것이 배분 양보해서 제대로 된 책을 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그걸 제출한 네, 박홍근 의원님. 우선 대통령께서 실온과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한 인사인데 그 취지는 국민들께 평가를 받았다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당혹스럽겠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또는 그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저희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매우 또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또 법률에 의해서 지명을 하고 국회에 검증을 요구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우리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또는 비도덕적인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단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절차는 절차대로 국회의 일을 따박따박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두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자료 제출 부실의 문제고, 하나는 이제 일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료 제출 부실 문제, 우리로서도 되게 너무 늦게 내거나 또 일부 부실하게 낸거나 이런 거 저는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고발 운운을 했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심하게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후보 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 같은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청문회를 이렇게 완전 기약 없이 보이콧하는 상황이 저는 전례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사전에 합의가 된 이후에 이렇게 깨는 경우는 없었다 봅니다. 그러니 과거에 제가 아까 그 언급을 한 겁니다. 한도수 총리 때, 이상민, 원희룡, 한동훈 장관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전부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는 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당시는 여당이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 인사청문회가 사생활 검증 신상털기로 변질됐다. 인사청문회법에도 제출 예외 사유가 있다. 자료 미제출이 곧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야당 민주당에게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그게 그냥 한 1, 2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는 이혜원 후보자를 무조건 오케이 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게 충족되는 거냐? 그 기준도 법률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본인이 왜 못 내는지, 실제 자료가 없는지를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호응에 소리친다고 자료가 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일정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료 제출을 이유로 계속 우리가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몇 시까지라고 시간을 정하든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역대 청문을 받았던 후보자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크게 이게 미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뭔가 기준점을 또는 시한을 정해줘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결국은 워낙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후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아예 그냥 막자, 또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청문회를 거치지 말고 가는 게 대통령의 인사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냐, 이런 정략적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지를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전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준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이게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향후 일정을 얘기를 해줘야 제가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약 없이. 예. 윤영석 의원님.